제가 다른 커뮤니티를 사이트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공부 커뮤니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를 방문하셨나요? 저는 오르비랑 이제 한석원 갤러리라고 거기를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글도 썼나요 혹시? 글은 질문글 몇 번 썼었어요. 완전 노베인데 뭐부터 해야 되냐, 나이 많고 국어 풀었는데 100분과에서 52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썼는데 댓글로 그냥 접어라 넌 안 됨 이러더라고요. N수의 신 66화입니다. 오늘 N수의 신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96년생의 나이로 숭실대학교 2호학번에 입학한 신입생인데요. 특이한 점은 그가 과거 검정고시를 보았던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그의 입시 스토리,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김정수 씨? 네. N수의 신 66화 주인공 김정수 씨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N수의 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좀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렌더라는 닉네임으로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출신이었고 작년부터 수능 준비를 해서 이제 숭실대학교 25학번이 된 서렌더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렌더요? 네, 서렌더라는 닉네임 사용했었거든요. 제가. 그럼 뭐 항복시키는 자, 뭐 굴복시키는 자 이런 의미일. 그것보다는 제가 이 닉네임을 처음 만든 게 18살이라 가지고 제가 좀 털이 없을 때 처음에 닉네임을 그 하스스톤에는 광역기라고 약간 사기 카드들이 있거든요. 광역기요? 광역 맞으면 서렌함이라는 닉네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렌 당하다. 네, 서렌 치겠다 그냥. 수 틀리면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냥. 오히려 제 해석과 좀 반대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항복치겠다는. 온게임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온게임넷 대회 나가면 이제 영어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닉네임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다가 서렌더라는 닉네임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서렌더 씨. 네.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이 정수 씨는 좀 어떤 아이였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A, B, C, D, E, F 하다가 다음에 뭐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제 내신이 상위 70%, 8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일반 그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신 거죠? 네, 그냥 일반계 다녔는데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은 공부를 너무 못하면 이제 중학교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잖아요. 거의 좀 간당간당했어요. 공부를 제외하고 그럼 정수 씨의 관심은 뭐였나요? 게임을 많이 했죠, 이제. 게임이요? RPG 게임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롤이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정수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북미 서버가 처음 나왔어요. 한국 서버가 없었을 당시였어요. 북미 서버 때부터 해서 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어떤 좀 챔프라든가 그 라인으로 좀 접근을 하셨었나요? 저 할 때만 해도 챔피언이 한 15개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신지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신지드요? 신지드 장인이셨나요? 신지드... 많이 꼬라박았나요? 좀 많이 꼬라박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신지 챔피언 자체가 그런 챔피언이라 맞습니다.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를 좀 들어가셨나요? 인문계 고등학교 집에서 가까운 데에 들어갔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나요? 처음부터 하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배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입학 시험에서 전교생 500명인데 400등을 했습니다, 제가. 500명 중에 400등 정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강제로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있을 수 있어요. 권유를 하는. 그런 데서 약간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거 봤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의 미국 유학 뭐 이런 도전기?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뭔가 저도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특정한 책 한 권이 정수 씨의 인생에 좀 울림을 일으켜서 공부라는 걸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중학교 때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진짜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요? 네, 영어를 그냥 지문을 싹 다 암기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과목들은 문제가 없으셨을까요? 수학이 좀 심각했어요. 수학이 약간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완전 노베다 보니까 도형을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반에서 1등이던 친구한테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인 친구가 좀 도움을 줬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따로 학원이나 뭐 과외 이런 것은 이제 안 하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A부터 Z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4인 1조로 하는 영어 과외 같은 거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받았었어요. 그 사실상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시기가 사실 고등학교 때 대입을 위한 공부인데 그때는 아예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말고는 학원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말고는. 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넘어가게 되시면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 뭐 학과에 대한 고민 이런 건 딱히 없으셨을까요?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교대들이 보통 등록금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대를 목표로 처음에 공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단순 그 등록금이 싼 학교를 찾아서 교대를 발견하신 건가요? 혹은 뭐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걸까요? 교대가 등록금이 싸기도 하고 좀 취직률이 높기도 하고 가르치는 거에 그때는 흥미가 있어가지고 저는 교대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씨의 그 대입 때는 지금보다 교대 경쟁이 셌었을 텐데 충분히 내신으로 지원 가능한 상황까지 갔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내신이 한 1.2, 3?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고등학교 들어와 처음 공부해서 아름아름 외워서 한 것이 그럼 전교 등수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는 전교에서 한 10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중간고사 때는. 공부를 시작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1점 초반.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게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교였다 보니까 아무리 쉬워도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조금 공부를 안 하는 학교였어가지고 요즘 애들로는 약간 막 비하적인 발언 있잖아요. 지읒반고 막 그런 그러니까 평반고. 약간 그런 데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평반고에서 자신이 이제 노력해보니 내신이 잘 나와서 그럼 그 내신을 무난하게 교대를 가야겠다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교대를 목표로 1학년 때는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때 특히 3학년 됐을 때 이제 수시를 쓰셔야 되는데 교대 지망을 했었나요? 혹은 뭐 좀 생각이 바뀌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자퇴했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1학년 2학기 때 이미 조금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학기 때만큼은 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좀 점점 목표가 커지기 시작해요. 좀. 목표가 커졌다? 네, 원래는 교대가 목표였었는데 공부를 좀 성적을 금방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약간 치켜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 약간. 네, 비행기 태워주고. 뭐 천재다, 뭐 똑똑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어깨뽕이 올라가지고 약간 스스로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춘기였나요?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좀. 예. 나는 약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표를 스카이 아니면 안 가겠다. 그 정도까지 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든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현재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고 방식입니다. 스카이 가겠다.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그게 자퇴 이유였다고요? 내신이 많이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들어가니까 내신이 한 1.5 정도였는데 사실 스카이도 아니고 서울대가 목표였어요. 서울대를 이제 교과로 들어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자퇴하고 정시 파이터로 가면 어떨까? 요즘 말로는 정시 파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시로 오직 대학 입학을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에서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수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약간 뭔가 다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아닌 것이 조금 불만이었고 조금 수업할 때 이제 좀 방해받는 느낌도 들고 다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의욕이 좀 꺾이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도 받고 실제로 뭐 좀 그런 것들의 예시가 좀 있을까요? 뭐 이제 수업을 하면은 대부분 자요. 이제 한 40명 중에 30명은 잡니다. 조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자마자 엎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학교는 비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기가 세신 선생님들은 이제 일어나라 라고 이제 말하십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혈기왕성할 때다 보니까 좀 반항을 하죠. 이제 제가 왜요? 이러면서 자퇴를 하고 나서 다른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독서실 다니나 뭐 어떤 좀 태도를 좀 취하셨나요? 저는 독서실만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독서실은 그때가 2013년도였는데 그 시절에는 약간 독서실이 되게 깜깜하고 약간 요즘 독서실 오니까 완전 환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스카고 깜깜한 방에다가 거기만 딱 틀고 거기만 딱 트이고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 3개월 하니까 너무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컴퓨터도 아예 안 켜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 어느 날 갑자기 킵니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네이버를 들어가 보는데 실시간 검색 1위가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인 거예요. 뭔가 홀린 듯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홀린 듯이 막 10시간, 15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독서실도 안 나가고. 그럼 초반에는 다 이기셨나요? 들어오는 상대방마다? 처음에 들어가서 좀 승기도 잘 나왔고요. 그때 처음에는 랭크가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었는데 랭크가 나오자마자 그 아시아 서버에서 1등을 최초로 달성하거든요. 아시아 전체 아시아 서버에서 롤로 따지면 챌린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맨 처음으로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스스톤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달성한 기록인가요? 한 달,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제 고3 때 처음으로 이제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꽤나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중국에서 하는 대회에 초청을 받았었거든요. 그건 이제 세계대회죠. 세계대회에 처음 나갔었는데 이제 19살 때 거기서 준우승을 해가지고 거기 상금이 조금 셌었어요, 그때. 실례지만 당시 상금으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당시 돈으로? 네네. 준우승에? 네. 그 우승은 우승은 심지어는 훨씬 많아가지고 5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3 나이였다는 거예요? 네, 19살. 그럼 이미 뭐 대학 진학 이런 거 다 물 건너 갔죠?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근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뒤에 행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하스스톤 프로 팀이 딱 창단이 됐는데 저한테 제의가 온 거예요. 그 국내에서는 계속 1등이셨던 거죠? 5등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곳이 T1이었나요? 쿠타이거즈라고 혹시 쿠타이거즈. 들어보셨나요? 예. 그 게임단에서 이제 쿠 올킬러즈로 이제 하스스톤 프로팀을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그때 이제 지금 하스스톤 스트리머로 유명하신 분들 뭐 플러리 형이라든지 룩삼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합숙 생활을 했었거든요. 다 같이요? 네, 그럼 합숙 생활하면서 20살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올킬러스? 네. 그 팀에서는 한 몇 년 정도 있으신 건가요? 근데 그게 스폰서를 조금 잘못 만나가지고 기업이 사라졌나요? 네,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제안이 들어오나요? 올킬러즈에 있을 때 그 외국인 선수가 한 명 같이 합숙을 또 했었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해외 팀에 만들 건데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 독일 선수 자기가 만들겠다? 네, 거기서는 1년 하고요. 1년 하고 이상하게 제가 가는 팀마다 조금 금방 해치가 되더라고요. 또 터졌나요? 한 1년 있다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팀이 이제 북미 팀. 북미에 이제 CAG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CLG? 네, CAG라고. 거기에서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터졌나요? 또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단한 게 이제 대망의 T1. 이제 T1에 이제 하스스톤 팀이 있었고 거기 이제 입단을 하시게 된 거죠? T1에서 블리자드의 직원분에게 하스스톤 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선수가 좋은지 모르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럼 블리자드 측에서 이제 정수 씨를 추천한 네, 건가요? 근데 블리자드에서 저를 추천해줘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T1에서 프로 생활 오래 했습니다. 입단 테스트 때는 그냥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대결을? 면접하고 대결을 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래 플레이는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사실 제 적수가 없었죠, 이제 한국에서. 5등 내로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독보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때는. 대단합니다. T1에서의 프로 생활. 제가 알기로는 중간부터 이제 스트리머 생활하고 뭐 병행 혹은 뭐 은퇴하고 하시는 건가요? 하스스톤은 약간 스트리머 생활이 거의 필수라 가지고 그래서 20살 때부터 개인 방송도 했었던 거예요. 계속 같이 하셨군요. 그 동안의 기간에 중에서 뭐 힘든거나 그런 기억은 좀 없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하스스톤에 제일 좋아했던 건 대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경쟁하면서 이길 때마다 희열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좀 제 피를 끓게 했는데 게임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잦아들면서 살짝 우울증 같은 것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는 아예 좀 잠수를 탔었어요. 대회도 안 나가고 방송도 거의 안 하고. 그런데 돌연 정수 씨의 인생에 이제 두 번째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이제 수능 도전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이에요, 그죠? 네. 처음으로 도전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좀 언제쯤일까요? 재작년 겨울에 딱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가지고. 기혼자세요? 네, 제가 결혼은 언제? 27살 때 했습니다. 형님. 네. 형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 어른이시죠? 연애는 한 몇 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하셨나요? 연애를 제가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4년 정도 하고 결혼을 한 거죠. 프로게이머 생활 하시면서 만난 인연인 것 같은데요. SKT T1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를 테스트를 본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아내거든요. 첫눈에 반했나요? 제가 사실 첫눈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을 못 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입단식 같은 걸 했거든요, 저희 팀에서. 입단식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거의 매일 비즈니스적으로 붙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당한 로맨틱 가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수능에 대한 응시를 와이프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고요?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조건으로 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와라. 제가 2020년도에 검정고시를 땄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포즈를 고졸 검정고시로 하신 건데 잘 됐나요? 검정고시 붙고 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제 미래가 안정적이진 않지만 제가 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결국 이제 수능 응시에 대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제가 재작년 겨울에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내의 처가 댁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에. 이제 낮에 재밌게 놀고 장인어른이랑 이제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좀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때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익숙하고 돈도 좀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인어른한테. 근데 장인어른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그 인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랑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랑 고민이 될 때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따라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대학교 입학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전공이 정수 씨께서 이제 당시 하고 싶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개발자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냥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선망 같은 게 있었어요, 정확히는. 그건 또 다른 계기가 있었을까? 혹은 뭐 어떤 그 게임을 플레잉하면서 뭐 이걸 직접 뭐 만들어보고 싶다는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하스스톤이 통계 같은 걸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카드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카드가 좋고 어떤 카드는 나쁘다 뭐 이런 거를 개발자분들이 이제 사이트로 만들어가지고 한눈에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스스톤 사실 제일 잘하는데 내가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이 오랜만에 정말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게 수능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인터넷 글들을 보니까 수능의 기본은 국어라고 하더라고요. 국어가 괜히 기본 국어다. 1교시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24학년도 국어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냥 무작정. 네, 제가 사실 시간 제한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100분 동안 풀어가지고요. 네, 수학 시간만큼. 100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100분 동안 풀어가지고 52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일단 맨 처음에 매일 한 지문씩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뭐였나요? 그 기출 문제집은? 마달이라고. 마로달토록? 그것도 어떻게 또 잘 찾아서 검색을 잘 하셨네요, 야무지게. 제가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공부 커뮤니티들 많이 있잖아요. 주로 어디를 방문하셨나요? 저는 오르비랑 이제 한석원 갤러리라고 거기를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글도 썼나요, 혹시? 글은 질문글 몇 번 썼었어요. 완전 노베인데 뭐부터 해야 되냐, 나이 많고 국어 풀었는데 100분 거에서 52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썼는데 댓글로 그냥 접어라 넌 안 됨 이러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숭실대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시는데 최종 수능 성적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 33232 이렇게 받았거든요. 100분위가 83, 85, 81, 94 이랬거든요. 역시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출시다 보니까 암기력이 엄청 나시네요. 제가 공부하는 노하우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인강이 아무리 들어도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남의 얘기를 좀 잘 집중해서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인데 제가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무작정 암기로 했습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3등급 이내의 평균 등급을 맞고 정시로 숭실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전공은 어디신가요? 자유전공학부입니다. 나군에 쓰셨죠? 네. 가다군은 어디 쓰셨었죠? 가군의 세종대 IT 계열, 그리고 다군의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썼습니다. 첫 번째 수능, 좀 어떤 공부법들로 과목들을 독파해 나가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공부 자료 같은 게 좀 남아 있을까요? 제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한 번 더 하면은 훨씬 잘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번 그냥 장난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장난식으로. 그런데 와이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공부하던 책들이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와이프분께서 이 재수를 단칼에 잘라버리셨기 때문에 강제로 숭실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시고요. 뭐 공부 자료는 없어도 뭐 인강 이런 거 저런 거 좀 찍먹한 거라든가 예전에 뭐 내신 성적표라든가 뭐 요 정도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내신 성적표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강을 아예 안 들은 건 아니었고 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국어랑 수학도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씨. 네. 바로 성적 통지표가 좀 남아 있으시네요. 지금 1학년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이제 1학기 내신인데 아까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국어 2등급, 도덕 1등급, 한국사 1등급, 수학 1등급, 생명과학 1등급, 기술과정 2등급, 영어 2등급. 와, 정말 1학년 1학기 때부터 엄청난 성취도를 좀 자랑하셨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때 기말고사에서만 가정의 성적표를 보내줬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기말고사밖에 없는데 그 중간고사 때 이미 저한테 공부 가르쳐주던 반 1등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반 1등이었어요, 사실. 중간고사 때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아,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제 변화이신 것 같은데 1학년 2학기입니다, 이번엔. 2학기 때는 조금 떨어지셨어요, 이제. 떨어져가지고. 네. 아, 근데 출석 상황이 지각 질병 1번, 지각 무단 2번. 네. 제가 이때도 그 좀 유혹에 빠졌나요? 아니요, 유토트는 착실히 하던 시절인데 집이 멀었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무려 지금 13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제 기억이 난리만무하고 작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최초의 평가원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한국사 2등급이고요. 자, 국수형 탐탐 33334. 놀라운 것은 수학 미적분, 탐구, 생명과학 5원, 지구과학 5원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컴공에 대한 지망 때문이었나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모집 요강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1지망이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집에서 좀 가까웠고 네, 반드시 미적분이랑 과탐을 두 개 다 골랐어야 되었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공대에 가려면은 무조건 미적이랑 과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골랐었거든요. 과탐 중에서 사실 물리와 화학을 하기에는 입시의 문외한이었던 이 정수 씨도 뭔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커뮤니티 이런 데를 드셔보니까 노베이스인데 물리화학 하면은 재수 각오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생지 골랐습니다. 당해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국수형 탐탐 33222. 미적분에서 마킹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아요. 4점짜리 하나 마킹 실수를 했어가지고. 놀라운 것은 생원 지원의 성적은 올려냈고요. 100분위 기준으로 봐도 국어가 낮3에서 높3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거의 2등급까지 좀 가까워진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또 6월과 9월 사이에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셨는지가 좀 느껴집니다. 대망의 수능입니다. 아까의 100분입니다. 33232. 아쉬웠다든가 이런 느낌은 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 수학에서 하나를 찍어서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완전히 찍어서 맞은 건 아니고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한 문제도 못 풀겠는 거예요. 남은 문제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14번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능 한 달 정도 전에 봤던 슈카님이라고. 슈카월드님이요? 네, 슈카월드님 그 수능 문제 풀이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 근사값 이용해서 이제 푸시는 문제였는데 그게 갑자기 시험장 중간에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니까 이거 혹시 근사값으로 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구하니까는 4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아서 4번으로 찍었습니다. 실제로 맞았나요? 네, 그래서 맞았습니다. 하나. 수학이 하나하나 굉장히 크거든요. 더욱더 이제 과목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인강을 듣기는 하셨나요? 인강을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현우진 선생님 거 시발점도 들어봤었고요. 국어는 강민철 선생님이랑 김동수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 메가패스를 구매를 하셨네요. 각 과목에 이제 1타 선생님들을 다 들었었습니다. 완강은 다 하셨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고질적으로 안 좋은 버릇이 제가 남의 말에 좀 집중을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인강 강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좀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였을까요? 정수 씨의 메가스터디즈 강의 종료 강좌 내역을 보니까 진도율이 3%, 1%, 14%, 11%. 그래도 오지윤 선생님 22% 돌파합니다. 현희 선생님의 시발점이 34%. 좀 완강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저도 그것을 좀 찾고 싶은데요. 여기 이거 거의 사실상 완강 아닙니까 이거? 지구학원 2025 매직 개념완성. 오지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갑자기. 제가 근데 강민철 선생님 거 교재는 기출 분석부터 해가지고 다 샀던 것 같아요. 그걸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학도 지금 현우이 선생님을 웬만하면 들으면서 양승희 선생님을 좀 병행하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조정희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이용하셨었나요? 그나마 좀 베이스가 있는 게 영어였거든요. 해외 대회 같은 거 나가다 보면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서 그러네. 조금 공부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예. 그냥 단어만 조금 외우고 마지막에만 이제 네. 실무를 한 몇 회 푼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제 과탐이 개념량이 엄청 많을 텐데 오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진득하게 들으셨어요, 그래도? 오지훈 선생님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 안녕하세요 오지훈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데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화하는 지구과학,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으하하하하. 어쨌든 메가패스 선생님들의 강의를 일부분만 들었어도 교재는 좀 계속 사서 푸셨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좀 성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공 시간 뭐 이런 거라도 좀 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학원에서 조금 엄격하게 그거를 정해놔가지고 예. 아침에 오전 7시에 이제 등원을 해가지고요. 오후 6시까지는 무조건 있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독서실을 다녔어요. 학원이 안 열어가지고요. 단 하루도 뭔가 하루 리프레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제가 근데 구모를 조금 아까 성적표에서 구모를 사실 수능보다 잘 봤거든요. 그냥 구모 뽕에 취해 있었어요. 구모 끝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인터넷 방송도 보고 유튜브 이제 헬스터디도 많이 보고 그 롤드컵도 이제 작년에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T1에 또 우승이 있었죠. 롤드컵이 근데 또 새벽에 하더라고요. 그게 또 11월 초였는데 그거 보셨어요? 제가 4강부터는 다 봤습니다. 정말 아까 깔끔하게 뭐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얼마나 큰 노력들이 담겨 있을지 저는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수 씨, 네.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으니까 간단한 뭐 차나 뭐 다과하면서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정수 씨, 네. 저희가 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보다 형이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수야. 네. 내가 엔쇠신 나와준 우리 게스트분들에서 좀 작은 선물을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컴공도 전공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좀 전자기 볼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비타민 보충하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이제 인생 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형 같지가 않다. 아니죠. 대단한 것 같아. 늘상 이제 이런 그 케이스일 때 대중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건 것 같아. 공부머리야 게임머리. 결국 이제 게임 특정 분야에서 한 정점을 찍어본 사람으로서 수능까지 보면 좀 어떤 것 같아? 이게 좀 비슷해? 솔직히 말하면 게임에 비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게임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잘하는 거는 제가 좀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 제가 중간에 1등을 좀 뺏긴 적도 있었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좀 승부욕이 진짜 강해가지고. 프로게이머 그런 엄청난 승부욕 없이는 내면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 이 스트레스를.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숭실대학교로 정한 이유도 숭실대학교가 그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대회가 있어요. 대학교 프로그래밍 너무 좋다. 대회. 오.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3개 대학교만 갈 수 있어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이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 숭실대. SKS? 네, 그렇죠. Y가 지금 없어. SKS. 오. 좀 먹어 그래도. 난 하나 먹을게. 야. 초콜릿을 옛날에 게임 대회 할 때도 게임 중간중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중간중간 먹을 수 있어? 이게 좀 느긋해요. 바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 판에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거지? 하스스톤이 보통은 한 7분? 10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악명이 높았어요. 길게 플레잉하면 할 수도 있는 게임인 거네? 그렇게 유도하면? 그거를 이제 밧줄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게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이제 밧줄이 지 그거 타는데 이러면서 탕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탕 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탕 하면 결과 보고 결론 내는 거야, 누가 이겼는지? 탕 하면 상대 차례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수를 둘 때 그 수 두기 전에 몇 초 주는 거야? 사실 넉넉하기는 한 80초 주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1분 20초 계속 쪼는 거야? 저는 근데 이제 인생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렇지. 이거 어쨌든 합법적인 거잖아. 저는 사실 고등학교 자퇴했고 사실 이거 아니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막 대학도 나왔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하스스톤에 고학력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막 서울대 나오시고 카이스트 나오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게임 좀 안 돼도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자퇴해가지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악물고 했죠. 그래가지고 조금 악명이 높았어요. 그럼 오명이 생겼구나. 근데 좀 죄송하기도 해요, 돌아오면은. 지금 아직 방송도 하지? 방송도 약간 알바하듯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목표가 조금 있어가지고 방송에 좀 시간 많이 투자하기 힘들고 제가 목표가 1학년이라서 조금 1학년 신입생의 패기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숭실대학교가 컴공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금물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숭실대에서 코딩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 아무튼 뭐 엔수씨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2016 대입 혹은 뭐 평균 그 나이대 친구들보다 뒤늦은 나이로 수험 생활에 도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9살이란 늦은 나이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이랑 돈이 되는 일 중에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결국 선택했거든요.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요즘에 행복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늦은 나이에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은 처음이 사실 제일 힘든데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만 근데 좀 이 악물고 버티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만 잘 버티시면은 다들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비슷한 처지 있으신 분들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N수의 신 66화 주인공 김정수 씨였습니다. 우리 김정수 씨의 자, 숭실대학교 라이프 파이팅!